조가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일 오후 6시입니다. 어제 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책조정회의, 당의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해서 그 전날에 있었던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 논평한 이 내용은 두고 홍영표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록에 남게 됩니다. 이 기록대로 하면은 이것은 사법부 독립 파괴 선동일 뿐만 아니라 이게 사법 방해입니다. 영어로는 obstruction of justice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사법 방해를 중죄로 처벌합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뭐 판사에 대한 이 명예훼손도 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그리고 이것은 공무집행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거 형사처벌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사처벌감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거니까요. 이 국헌문란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헌문란, 국기문란, 엄청난 이야기를 쏟아부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홍영표 원내대표는 내가 너무했구나 하는 후회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후회 늦었죠. 이미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저는 우리 헌법 제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되새겨보고 있다. 입법부의 국회의원, 사법부 판사 그 누구도 이러한 헌법의 절대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아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권력이 나오는 국민의 명령을 판사가 받아가지고 재판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건 완전히 폭도의 논리입니다. 폭도의 논리. 아니, 국민이라는, 그럼 5천만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재판합니까? 이게 바로 인민재판의 논리죠. 인민재판. 국민의 뜻이다 해가지고 선동가 몇 사람이 죽여라 하면은 판사가 적석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이것 아닙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법부 판사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판사는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고 딱 적어놨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홍영표 같은 사람의 선동을 막기 위해서. 우리 헌법에 어디에 재판을 할 때 국민의 뜻에 따라 재판해야 된다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의 뜻, 그것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폭민의 뜻이 됩니다. 폭민. 또 이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다. 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 합리적인 법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개혁에 맞서려는 적폐 세력의 저항은 당랑 거철일 뿐이다. 반드시 국민의 힘에 의해 제압될 것이다. 이야, 이건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어떻게 판사를 제압을 하죠? 그럼 몰려가야 됩니까? 지금 판사를 끌어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거? 양승태 적폐사단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등장한 이후에 양승태 씨하고 가까운 사람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했는데 양승태 적폐사단이 아직도 조직적 저항을 벌인다니 말이 안 나옵니다. 양승태 적폐사단이 벌이고 있는 재판농단을 빌미로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 1조 2항에 의해 국민들이 만들어낸 정부다. 그럼 왜 촛불혁명 정권이라고 그래요? 촛불혁명이 만들어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또 헌법이 만들어냈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계획은 국민의 명령이며 시대적인 요청이다. 등등. 자, 이 양승태 적폐 사단의 조직적인 저항이다. 그러면은 그 뒤에 어떤 사태가 예견되느냐.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화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한 발언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지금 외교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기자가 물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모든 문명 선진국이 다 마찬가지다. 상권 분립에 의해 사법부 판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한국 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을 가져야 하고 일본도 불만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줘야 한다. 일일이 옳은 이야기네요. 상권 분립에 의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를 구성하는 정당, 집권당이 사법부의 판결에 개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협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민주당에 경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9월 사법부 70주년, 건국 70주년은 기리지 않았는데 사법부 70주년은 또 기렸네요. 참 희한합니다. 작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으로 기려야 할 이 정부가 그것은 무시해버리고 대한민국 건국이 있었으므로 가능한 사법부 70주년 기념사는 또 했어요. 대통령이 여기에 또 참석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연설에서 기념사 축사를 했네요. 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삼권 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말 좋습니다. 삼권 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법관의 독립은 독재를 막는다.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법관의 독립을 말살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독재죠. 즉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독재로 불러달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독립을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해가면서 허위 사실을 주장해가면서 압박을 하는 이 행위 자체가 독재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삼권 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지금 최후의 보루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군사 독재 세력도 아니고 유신 세력도 아니고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산실인 더불어민주당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인 저항이다.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때 이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700만 개의 촛불이 헌법 정신을 회복시키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 주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저는 촛불 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무게가 사법부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촛불 정신을 받드는데 사법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딱 선언을 했습니다. 아니, 촛불 정신이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촛불 정신은 언론의 선동으로, 언론의 선동이 촉발시킨 겁니다. 촛불 정신 이꼴 선동입니다. 선동. 그러면 선동을 사법부가 받들어야 합니까? 촛불이 무슨 숭배의 대상입니까? 대화교, 조로아스터교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사법부가 촛불 정신을 받들면은 그 사법부는 그럼 태극기는 무시해 버립니까? 대한민국 헌법, 법치, 자유, 객관적 입장, 사실, 과학, 공평성, 문명, 합리성, 중용 이런 건 다 날아갑니다. 촛불 정신 앞에서는 다 날아갑니다. 사법부가 촛불 정신을 받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아닙니까? 두 전직 대통령 구속 재판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촛불 정신을 받들면은 이 사법부 앞에서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은 그냥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때 또 이런 연설을 했어요. 연설 내용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이거는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합니까?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는 좌파 단체들이 만든 용어 아닙니까? 사법농단 재판거래가 지금 확인된 게 있습니까? 확인돼서 이 두 혐의로서 확정 판결을 받아가 지금 감옥에 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확정되지 않는 사실을 왜 대통령이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쳐 흔들고 있습니까? 선동이죠, 선동. 이것은 작년 7월 27일에 세월호 유족 사찰은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 불법 일탈행위라고 함으로써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투신 자살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한 그 발언과 똑같습니다.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이렇게 하니까 검찰이 열심히 수사해가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켰습니다. 대통령이 재판 다 합니다. 지금 요새 대통령이 수사도 하고 재판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부는 지금 청와대 서초동 출장소 정도로 지금 격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더 확인시켜주는 게 김명수 사법부 독립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협박하는 이 집권층의 이른바 농단, 이게 농단입니다. 국헌문란적 행위에 대해서 정리된 문서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키지 않는 하나마나한 유체 이탈식 발언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